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선 예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펀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네네. 갑자기 왜 펀드 특집을 마련하신 건지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제 평소 투자 진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종목에 대한 진짜 확신이 있으면 그 종목을 딱 찍어서 사면 되는데 종목까지는 잘 자신 없고 대신 어떤 테마라든가 전체 방향성에 대한 시각만 조금 있으면 펀드나 ETF로 할 수 있는 게 훨씬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시기적으로도요. 변동성이 없거나 안정적으로 주가 쭉 올라갈 때는 아무 주식이나 사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변동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집중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분산해서 하는 것이 안전하다. 예. 그런 관점에서 펀드랑 ETF를 말씀드리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ETF는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펀드를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그 펀드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펀드랑 그러면 ETF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많은 분들 아시지만 이게 약간 헷갈리거든요.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펀드라는 건요. 자산 운용사가 운영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운영 펀드를 누가 파냐면 펀드 판매자가 팝니다. 은행 같은 경우 은행, 증권, 보험 이런 데서 팔고요. 그것들을 수수료를 받고 일단 개인이나 기관한테 파는 거가 되겠고요. 거기에는 각각 판매 수수료도 붙고요. 또 운영 수수료를 받고 그걸 이제 365로 나눠서 투자자한테 다시 언제 원할 때 다시 돌려주는 그런 형태가 펀드가 되겠고요. 이제 그림이 나오는 거죠. 펀드 투자자가 있고 펀드가 상품이 있고 펀드 판매자가 있고 운영자가 있고 그래서 펀드를 파는 사람은 나중에 보시면 수익 증권이라든가요. 예. 어떤 주권의 형태로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펀드가 되겠고요. ETF라는 거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라 그래갖고요. 쉽게 해서 상장 지수 펀드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요. 거래소를 통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 거래소가 되겠고요. 네. 미국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나 일본은 도쿄 거래소라든가 그런 걸 거래소를 통해서 주식같이 직접 매매되는 펀드가 되는데요. 물론 기관 투자자든 발행 시장에서 직접 참여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네.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유통시장에서 말씀드렸던 거래소에서 사거나 팔면서 쉽게 얘기해서 차익을 노리는 그런 기본 형태가 일단 ETF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들어보면 뭐 교과서도 그렇고 개념 설명은 좀 딱딱하고 어렵거든요. 네네. 실전편으로 좀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는데요. 이게 샀다 팔았다를 본인이 직접 하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뭔가 더 쉽게 얘기하면 돈 갖고 얘기하면 예.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ETF랑 펀드에 대해 펀드부터 말씀드리면 펀드는 운영 보수가 상대적으로 좀 비쌉니다. 네, 비싸고요. 왜냐하면 운영사가 모든 투자 판단과 매매 시점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결정을 운영사가 모두 하기 때문에 예. 실제로 나는 개인 투자자분들에서 난 조금 비싸더라도 나는 주식 보기도 싫고 잘 모른다. 그렇지만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분들은 이렇게 펀드가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대신에 일단 이렇게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는 한 달 만에 샀다 팔면 수익 내는 것을 다시 토해내거나 이런 것들이 좀 비용으로 내는 게 있겠고요. ETF는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뭐냐면 운영 보수가 그러니까 그 펀드 운영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약속한 만큼 자산 운용사 운영해 줍니다. 네. 지수면 지수, 아니면 테마면 테마, 스마트면 스마트 그런 거 약속된 대로 그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장이랑 상관없이 주가를 움직이는데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런 운영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격이라든가 매매 시점을 개인들이 직접 결정합니다. 그걸 바로 어디서 하냐? 거래소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설정이나 해지에 따른 수수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신에 보통 연간 0.5%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예. 그 비용은 그 가격의 365분의 1만큼이 정확히 녹아져 있다. 그러니까 별도로 수수료 내는 게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 대신에 투자자들이 직접 샀다 팔았다를 주문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스트레스는 누가 받느냐? 펀드는 펀드 운영자가 받는 거고요. 예. ETF는 본인들이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ETF랑 펀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펀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ETF는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꼭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이런 거죠. ETF는 누구나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할 수 있는데 제가 펀드를 말씀드리기가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펀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거래하시는 은행이나 증권 보험마다 어떤 펀드는 팔고 어떤 펀드는 거래를 안 한 게 있어요. 네. 그러면 괜히 자기가 본인이 거래하시는 은행이 안 파니까 저 방송에서 들었는데 왜 없냐 이렇게 속상할 수도 있고 예. 혹시라도 이항영 의원이 저 증권사 은행이랑 끼어 있나? 이럴 수도 증권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상품 설명상.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 구분 안 했는데 오늘 그냥 그래서 미리 충분히 말씀드리고 오늘 어떤 펀드를 소개해드리겠다. 예. 요청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긴 한데 네.
좋은가부터 좀 그러면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지역적으로 보면 여전히 지역 펀드 작년에 관심이 많고 올해도 관심이 많고요. 작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비과세 펀드 말씀드렸을 때도요. 기억하시겠지만 베트남 쪽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거든요. 인도랑요. 근데 최근에 2월 2일 날 미국 시장이 급락했고요. 바닥이 2월 9일이었는데요.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했는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베트남 지수는 12% 가까이 올라갔고요. 미국은 어저께까지, 그러니까 오늘 건 반영 안 되네. 12%, 역시 11.5% 올라갔고요. 브라질도 6.76%, 중국이 한 5.6%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웬만하면 일단 전 세계적으로도 보더라도 베트남에 좀 여러분들 관심 갖는 것이 여전히 맞다라고 예. 보셔야 되겠는데요. 특히 베트남이 여전히 관심이 큰 이유는 미국발 무역전쟁에서 그나마 베트남이 조금 안전판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TPP라고 제가 여러분, 제가 또 한번 기회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TPP라는 거가 일본, 예전에 미국, 베트남 이런 것들이 중요 국가들인데요. 네. 이게 지금 완전히 무산돼서 재미없을 뻔했다가요. 이번에 미국이 아직 참여는 안 했는데 이제 참여 안 한 상태에서 발효가 사인이 됐는데 미국이 이제 참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베트남이 거기서 최대의 어떤 수혜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말씀드렸고요. 특히요. PwC에서 제가 한번 매년 나오는 표가 있는데요. 프라이스 워터 쿠퍼스에서요. 전 세계 어떤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제가 연간 쭉 나누는 게 있는데요. 네. 2050년까지요. 최고의 경제 성장률 예상되는 국가가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기본적으로 성장률이 높다. 그건 분명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모르겠으나 베트남 펀드 괜찮고요. 특히 이제 좀 이런 거잖아요. 베트남 좋은데 베트남 가보셨죠? 저 아직 베트남 저도 안 가봤는데 많은 분들 가보셨고 여행도 많이 가잖아요. 네. 지금 홈쇼핑 보면 베트남 주말마다 나오는데 예. 문제는 베트남에 어떤 기업이 좋은지 아냐 이거죠. 몰라요. 저는 전혀 모르거든요. 네. 그렇지만 베트남 펀드를 할 만하죠. 왜냐면 모르니까. 네. 알면은 사면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베트남은 이런 펀드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여전히 전 베트남이 할 만하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찝어주실 유망한 펀드에서도 아무래도 베트남 관련된 상품들이 많긴 하겠네요. 네,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한 서너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투자 베트남 그로스 가면 최고 인기 상품일 겁니다. 예. 제가 알기에는요. 근데 이게 워낙 사람 돈이 많이 들어와갖고 일시적으로 뭐 문이 닫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여튼 최고의 인기 있는 펀드가 맞고요. 예. 또 유리 베트남 알파라는 게 있고요. 미래셋 베트남도 있고요. IBK 베트남 플러스 아시아 이런 것들이 유망한 펀드를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래하시는 은행, 증권, 보험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베트남 유황 펀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받아봤고 우리가 어떤 기술주 얘기 많이 하고 또 네. 4차 산업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관련한 펀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최고 인기 섹터는 역시 4차 산업 펀드가 되겠는데요. 이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최근 한 달은 물론이고요.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동안도 압도적으로 4차 산업혁명 펀드가 나타났어요. 이게 네. 보시면요. 약간 흐리게 나온 거가 4차 산업혁명 펀드가 1년 동안 30.7%가 수익이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수많은 4차 산업혁명 펀드를 제로인해서 분류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예. 1년 동안 국내는 17%, 해외 펀드 23.6%가 났고요. 6개월, 3개월, 1년인데 최근에 보다는 4차 산업 펀드가 인기를 넣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해외 주식형 평균 수익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네요. 예, 그래 맞습니다. 최근 한 달만 하더라도 국내 주식이 마이너스 0.16, 해외 주식이 0.98인데 한 달 동안에도 4차 산업혁명 펀드가 2.17% 플러스 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근데 좀 어떻게 운영되나요? 4차 산업혁명을 딱 규정지어서 하기가 좀 그래서. 마침 또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게 내년이래요. 지금 내일 예. 또 4차 산업 관련된 걸 제가 다시 한번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예. 말씀드리겠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정말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제 다 말씀 못 드렸는데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 코트라 있죠, 코트라. 네. 코트라에서 외국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죄송하게도 대한민국 꼴찌가 났어요, 꼴찌.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운영하는 운영사들도 잘 아는 거예요. 한국 주식해서 잘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HTS나 네이버 다음 이런 데서 검색해서 4차 산업 관련주 치면 50개, 100개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요, 최고 인기 있는 거가 하나 UBS 글로벌 4차 산업 1등주 플러스 펀드. 이름직입니다, 지금. 네. 이게 웬만하면 읽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거가 연초이 수익률마도 9.2%가 났고요. 예. 제가 알기엔 작년 11월인가 12월에 이게 개설됐을 텐데요. 미국 엔비디아, 넷플릭스, 페이스북,
중국 알리바바, 바이두, 일본 소프트뱅크 등 초대형 글로벌 기업 주식이 포함되고 있는데 잘 모르지만 뭔가 올라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은. 예. 저는 좀 알지만 페이스북 빼놓고 대부분 다 올라갔습니다. 소프트뱅크 빼놓고요. 그러니까 보셔야 되겠고. 1월 달에도 4천억 가까이 돈이 들어왔고요. 2월 달에도 1,100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연초에 9.2% 수익이 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작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2조 원에 가까운 돈이 4차 산업 관련 펀드에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왔고요. 예. 올해에도 일단 1월 달에도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4차 산업 관련해서 실제로 현재 나오고 있는 펀드 몇 개만 더 소개해 주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 UBS가 하여튼 최근에 보면 제일 인기 있는 펀드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어디서 본인이 거래하신 경우에 안 팔 수가 있어요. 네. 뭐 알아서 하셔도 되겠고요. 두 번째는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참고적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저는 이 최근에 수익률이 좋은 거를 갖고 왔는데 뭐 각자 판단이 다르시니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혹시 자산운용사에서 저희한테 항의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그래서 수익률을 안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네. 수익률을 갖고 있는데 안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미래에셋 G2 어디겠습니까? 미국과 중국이죠. 이노베이터 이름 자체가 혁신적인 이노베이션의 이노베이터란 말이죠. KTB 글로벌 4차 산업 1등주, DB 글로벌 핀테크, 미래에셋의 글로벌 그로스, 하이중국 4차 산업 정도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다 글로벌이잖아요. 네네. 굳이 우리나라 4차 산업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제가 또 굳이 또 찾아봤죠. 한국 투자에서 운영하는요. 이름이 좀 이것도 긴데요. 네. 한국의 제4차 산업 혁명펀드 이름이 깁니다. 예. 한국의 제4차 산업 혁명펀드라는 게 한국 투자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국내 기업에 집중 투자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최근 한 달 동안 1.8%, 3개월 동안에 12.1%의 수익이 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품들까지 함께 확인해 봤고요. 그러면 오늘의 결론도 내려주시죠. 네, 오늘 결론은 너무나 명확하죠. 종목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뭔가 4차 산업이 될 것 같고 베트남이 될 것 같은데 베트남의 상장사 뭔지도 모르겠고 네. 또 이렇잖아요. 좀 공산당 국가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던 분이라면 일부라도 다시 한번 말씀은 최소한 일부라도 펀드 투자해보는 것이 나름 상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펀드에 대해서 함께 중점적으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